拜我们为大家报道，现在全世界最重要的军事竞赛是高超音速飞弹，美国终于实验成功。在此之前，中国、俄罗斯、朝鲜也号称他们已经实验成功了。到底哪一个国家关于高超音速的飞弹是真的成功的？因为现在目前为止都在实验的阶段，之前2-3个月前，美国还曾经失败过，所以没有真正的在战场试过。军事专家说，目前要讨论谁得胜还太早。可是呢，在朝鲜最近呢，接二连三的，它所发射的弹道飞弹以及洲际飞弹是过去很少见的。从10月2号开始，一口气一天发射了20枚，这是史上最多次的一天，这简直是发疯了。接着没有喘一口气，10月3号，针对日本又发射了3枚飞弹，其中有1枚是洲际弹道飞弹，而且有1枚好似是在空中解体爆炸。那么过去呢，我们常常听到有一些人，他可能不知道是因为美国正确的情报对中国的掌握了解，还是纯粹为了围堵中国，还是纯粹为了要把 TSMC 降低它在全世界的占有率，搬到美国去，搬到别的地方去。反正台湾有一段时间在各大国际媒体，尤其是美国的媒体里头，他认为全世界最容易爆发世界战争的地方，一个是乌克兰，一个就是台湾。台湾没有跟乌克兰相提并论。可是我们现在所看到的朝鲜半岛的情势，显然比台湾的情势来得严重很多。日本跟韩国现在都已经要求美国卖给他们高超音速导弹。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애초 사고 공습경보 발령, 공습경보 발령. 새벽 6시 51분쯤 북한은 먼저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겁니다. 이어 오전 8시 51분쯤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탄착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쪽 167km로 파악됐습니다. 바다 부근에 한 발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주민 대피령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ただ北朝鮮はこれを認めず、より南側の海域に独自の境界線を設定。1999年には NLL を越えた北朝鮮軍が韓国側と銃撃戦になるなど、南北間ではこれまで軍事的な衝突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韓国軍の合同参謀本部によりますと、北朝鮮は今日午前6時台から9時台にかけて日本海や朝鮮半島西側の黄海に向けて短距離弾道ミサイルなど少なくとも17発を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도발 1시간 10분여 만에 공군 F-15K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발사한 정밀 공대지 미사일은 스파이스 2000 1발과 슬래미알 2발 등 모두 3발입니다. 다음 임팩트 되었습니다. 라저 인디아 체증 완료. 북한 미사일 1발이 NLL을 넘어온 데 대해 3배로 맞대응한 건데 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이 NLL을 넘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낙탄한 것은 미사일 1발이지만 우리는 미사일 3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3배 대응 원칙, 3배로 대응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원칙을 그대로 실행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事情还没有结束. 또 오후 1시 27분쯤부터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사격까지 감행한 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등 6발을 추가로 쏘는 등 하루에만 탄도 미사일 등 20여 발을 섞어 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为何是现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와 함께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대북 적대 정책 철폐를 촉구하는 대미 압박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앞서 이틀 연속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침략적 도발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동해상이나 서해상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빌미로 삼았지만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준비를 끝낸 7차 핵실험에 앞서 책임을 돌리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해 올해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곧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17년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ICBM과 핵실험은 한 세트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ICBM 발사가 성공했다면 미국 중앙선거와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에 따라서 핵실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시기 또한 그때 가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이 실패로 드러날 경우 핵실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目前看来结果未能如北韩所愿。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데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ICBM으로도 불리는 화성 17형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길이만 22에서 24m로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대 비행거리는 15,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올해만 벌써 4차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실패 확률이 높은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은 ICBM 개발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이와 함께 15,000km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断じて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日本国防部考虑在2030年之前部署高超音速飞弹，以加强日本对区域威胁的反击能力。与此同时，美韩也决定延长原定于4日结束的联合空中演习。于是，继3日上午发射3枚弹道飞弹之后，晚上再发射了3枚飞弹。 所有人心知肚明，密集的试射过后就是核试。北韩要让美国从地球上永远消失的威胁，终于走到了最后一步。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까지 넘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